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123번째 시간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항상 건강하시고요. 올 가을에도 풍성한 수확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을해년 무자월 신묘일 경의시에 태어난 남자분 사주입니다. 곤명사주고요. 27살입니다. 일주를 보면은 신금일주는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었고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두 번째로 좋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천간에 올리면 좋은 거는 간목이 있으면 좋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임수도 괜찮다라고 했고요. 때로는 병화도 좋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신금일주가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해자라고 하는 방국을 이루고 있는데 축이라고 하는 글씨가 빠져 있습니다. 완벽한 국을 이루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완벽한 국을 이루지 못할 때는 주변에 합형충이라든가 합형충의 기세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자축의 수국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해자라고 하는 반국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지지를 살펴보니 자묘의 형의 기세도 있는 상태고 해묘미라고 하는 미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비록 해묘미라고 하는 미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삼합의 반합 정도 느낌도 있고요. 인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목의 기세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주는 해자라고 하는 글씨의 힘보다는 해묘미라고 하는 인해합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목의 의미가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겨울에 태어나서 해자축 수국을 이루게 되면은 금수상관격의 기세를 이루게 되는데 이 사주는 금수상관격의 기세를 이루고 있지는 못합니다. 수와 금일주에 수를 월지에 가지고 있다가 보니 금수 식신격 이런 정도 의미까지는 얘기는 되겠습니다만은 해자축의 수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격 정도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수 식신격 정도의 기질이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금수 식신격의 기질을 말할 때는 식신격의 기세는 어떻게 구성되는 게 좋다라고 했었습니까? 제일 먼저는 신강한 것이 좋다. 그 다음에 편재가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고요. 편관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고 편인이 있으면 매우 흉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를 바라볼 때는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고 때로는 재가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 다행히 편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신과 편인의 충돌 때문에 편인을 의미가 안 좋다고 했었죠. 격을 깨는 틀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신약하냐 신강하냐 따져놓고 보니 이 사주는 신금일주에 옆에 경금도 있고 토라고 하는 어떤 기세의 도움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점수로는 3점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신약한 사주일 때는 운에서 토와 금의 운을 찾아야 됩니다. 토금운을 찾아야 신약한 기세를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대운에서 토금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와 금의 운, 토의 운, 때로는 금의 운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토금운을 제대로 만나지는 못했고 그냥 평범하게 요런 정도의 운을 만나기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조금 더 덧붙이면은 합형충의 기세를 보면은 이 사주는 을신충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묘라고 하는 형도 보입니다. 인해라고 하는 합도 보이는 반합인데다가 해자라고 하는 반국까지 때로는 인묘라고 하는 반국까지 근데 자묘형의 기세가 있기 때문에 합의 기세는 잘 이루어지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신금일주가 신약합니다. 신약할 때 제일 뭐가 눈에 띄는가 많이 보니까 이 사주는 재가 많습니다. 재가 많다는 의미는 하나, 둘, 세 개 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인묘진, 때로는 해묘미
인해안목 이런 기세가 있다가 보니 천간에 재도 투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가 분명히 많은 거는 맞고요. 그러다 보면은 신약의 기세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재다 신약의 기세를 유지하는데 재다 신약이 확실한데 용신은 식신격의 이 사주의 용신은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토를 용신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인을 용신으로 쓰게 되는데 이 정인 용신이 천간에 투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한 때 자는 문창학당의 기세까지 가지고 있고 정인의 기세까지 가지고 있다가 보니 분명히 공부는 잘할 것이다. 때로는 내가 공부의 기세로 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할 때는 뭘 능력을 갖추기는 하긴 할 때는 그 어떤 재주는 공부의 재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사주는 관이 없습니다. 무관사주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관이 없다는 의미의 뜻은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뭐가 잘 안 걸리겠다. 때로는 관이 없다는 의미의 뜻은 운에서 받쳐주면 되지만은 이 사람은 이 병화관이 신금이 바라보는 병화관을 대운에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6대운 때 두 번째 대운 때 어떤 관을 만났다는 의미의 뜻은 정인이 있고 정관을 만나다 보니 학창시절에 공부하고 그만한 능력을 가졌기는 했겠습니다. 운을 봤었을 때는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더라도 합격까지는 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 대운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26대운이 지나가 버리고 나다 보니 인수는 문창학당의 인수까지 가지고 있다가 보니 그 기세를 어떤 공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합격이라고 하는 증서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합격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시험을 치면은 뭐가 좀 잘 안 되고 뭐가 되려고 하다가 막히고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형의 기세를 좀 써먹으려고 하지요. 이 사람은 이 자묘형의 기세를 써먹으려고 하는데 그 형의 기세를 쓰려고 공부를 하긴 합니다만은 관이 받침이 안 되다 보니 그 관의 영향 때문에 이 사람은 조금 내가 원하는 걸 좀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유금이 술토와 신금이 미토와 신금이 이렇게 해서 운에서 조금 받쳐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또 재밌는 게 뭡니까? 26대운에 을묘대운이 옵니다. 을묘대운의 의미는 을목하고 신금하고 충하지요. 그 다음에 지지의 묘목하고 대운의 유금하고 충합니다. 이러면은 천간과 지지가 다 충합니다. 이럴 때 천간지충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간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늘과 땅이 모든 걸 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 모든 걸 충할 때는 하늘에 엄청난 폭우와 지진이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이 26대운에 이 정인의 기제를 써서 관을 취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관이 없습니다. 사주에서도 없고 흘러오는 관등도 없고요. 하다못해 지장간에 숨어있는 관이 이 인목에 병화가 조금 하나가 숨어있기는 한데 그 기제는 아직은 때는 이르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뭘 한 것만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연초에 재를 두고 있고 사주에 재가 많기 때문에 여자를 사귀고 있다가 보니 꼭 재는 우리가 항마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는 공부와는 꼭 인연이 조금 없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지요. 그래서 공부할 때 돈이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데 돈을 탐하다가 때로는 여자를 탐하다가 어려움을 겪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대운에서 천간지충 이런 걸 복음과 아닌 반음이라고 했었죠. 복음은 똑같은 글씨가 오는 것이 복음이고 천간과 지지가 일주와 똑같이 천간과 지지가 충하는 글씨가 올 때는 반음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26대운에 반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과 영향은 똑같다라고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공부는 잘하고 뭐 가질 수는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겠다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겠죠. 때로는 부모님도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형의 기세가 있고 16대운에 뭐가 오다가 보니 좋은 학교 다닙니다. 또 공부도 잘했죠. 뭘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얻어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는 25살 학교는 졸업을 한 상태에서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 마음이 안 되고 뭐가 마음대로 안 되지요. 합격 모의고사 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될 것 같은데 꼭 시험 치러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런 사람 물어봐도 공부의 기세는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뭐 제가 이렇게 뭐 26대운의 반음의 기세를 얘기해 줬더니만 자기는 깜짝 놀라면서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은 다 된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할 것 같아서 원래는 되는데 원래는 사주가 가지고 있는 틀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지금 가는 길이 비포장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아무리 슈퍼카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라는 듯이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단지 관이 제가 뭐 인수가 있고 형의 기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될 것 같다라고 말하지는 않았고요. 뭐 때로는 뭐 조금 더 어차피 공부는 좀 더 몇 년 더 해보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걸 이루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뭐 썩 원하는 걸 얻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 사주다. 때로는 대운이다. 사주라기보다는 대운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요 사주는 요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술년 병인월 무인일 임자시에 태어난 남자분 사주입니다. 건명이죠. 그래서 남자분이 사주가 무토일주는 언제가 좋다 그랬나요? 봄, 여름, 가을이 다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산은 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막 돋아 올라가고 이제 막 하루하루 다르게 아름답게 바뀌지요. 여름에는 풍성한 어떤 그늘과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꽃도 많이 펴서 아름다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나름의 원하는 걸 열매들도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토는 봄, 여름, 가을에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무토가 이 사주는 봄에 태어났죠. 이 봄 안에 무토한 임목 안에는 무, 병, 갑이라고 하는 지장간의 기세까지도 숨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병화가 정간에 또 투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약간 사주에 편인의 기세를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편인격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지가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다라고 하는 거와 혼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많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고 말하진 않았었습니다만은 혼잡은 나쁘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많다는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관을 아주 뚜렷하게 혼잡하지 않게 많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저는 과격으로 볼 때는 편관격의 기세를 살폈고요. 그 다음에 용신으로 볼 때는 편인이 용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편관격의 편인을 용신으로 쓸 때는 사주에서는 대운에서는 화와 토의 운을 찾습니다. 화토의 운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편관격의 기세를 잘 써먹으려고 할 때는 신강해야 되고요. 때로는 식신이 있어도 되고 상관이 있어도 되고 정인이 있어도 되고 양인이 있어도 된다. 뭐 이렇게 구성했었습니다. 이러면은 편관의 기세가 좋은 기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편관은 편인이 있으면은 재앙이 백단입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원하는 대로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운을 먼저 한번 살펴보지요. 화토의 운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의 운, 토의 운, 토의 운, 토의 운, 화의 운, 화의 운, 화의 운, 때로는 뭐 이런 식으로 운을 살펴봅니다. 올해 24살이다 보니 기사대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대운, 24대운은 대운에서 가장 크게 받쳐주고 있는 사주지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관을 아주 잘 써먹고 있습니다. 무인일주의 특징들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일주 공부도 한번 전체적으로 묶어서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일단 무인일주의 특징들은 공부에 인연이 있고요. 좋은 관직을 가집니다. 여자분들은 무인일주의 여자분들은 대체로 좋은 남편을 만납니다. 좋은 남편의 의미는 뭐라 그래야 될까?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아주 배려심이 많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꽃미남과 같은 그런 스타일의 남자는 좋은 남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크게 말하면은 명리학은 늘상 말하지만은 어떤 생각, 감정, 뭐 부드러움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명리학은 아주 심플하게 말을 합니다. 좋은 사람의 가장 큰 틀은 돈입니다. 물질적으로 얼마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가? 부모 덕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부모가 나한테 사랑을 많이 해줬다 이런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모의 틀은 돈입니다. 내가 뭐 시집 가려고 할 때, 사업하려고 할 때
집을 살려고 할 때 뭐 도움을 준다 이런 것들인데, 무인일주가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아주 그런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금전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남편과 인연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떨까요? 무인일주의 남자들은 좋은 직업을 가집니다. 이 사주는 더군다나 편관의 기세가 이렇게 투관까지 하고 있으면서 청학의 기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운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도 많이 했고요. 뭐 아주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외국에 가서 공부도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좋은 직장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꿈이 크지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자기는 뭐 조금 더 큰 틀에서 말하면은 교수직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교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좀 더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뭐 어떤 의미로 따지면 이 사람은 뭐 국적은 한국 국적이 아니었던 걸로 압니다. 한국 국적이 아니고 외국 국적이었던 사람인데 한국 사람입니다. 그냥 부모님 따라 외국에 이민을 가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해서 그 나라에서 학위까지 다 받아 있는 상태고 석사까지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에 취직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자기는 교수의 꿈이 있어서 박사를 좀 해봐서 교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까지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틀을 바라보니 뭐 공부의 인연, 좋은 직업의 의미, 이런 걸로 따지면 의미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래서 해보십시오. 또 병화가 천간에 떠 있으니 그런 의미로 따지면은 병화는 말로, 설단생금이라 그래 화술로 따지면은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보십시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빨리 끝내십시오. 34대운까지 흘러가기 전에. 34대운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34대운은 경금의 대운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28세니 굳이 얘기하면은 올해 신축 지나서 임인, 계묘, 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뭐 이렇죠. 그러다 보니 22, 23, 24, 25, 26. 그래서 29, 30, 31, 32, 33, 34 되면 이제 정미대운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운이 34대운의 학위를 빨리 마치시고 이 상황까지 오기 전에 기미 정미대운이 27, 28 이럴 때 본인이 어떤 원하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가장 최근에 봤던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틀은 아주 잘 갖추고 있고 관도 잘 갖추고 있으면서 공부의 인연, 때로는 편인이기는 합니다만은 신약한 편인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부모의 덕까지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사주였다. 더군다나 재를 기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무토는 임이라고 하는 재가 있죠.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재는 내가 원할 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 먹을 수 있는데 운에서 그나마 조금 받쳐주고 가고 있습니다. 이 경호대운이 오면은 인호술의 화구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공부해 보시면은 뭐 최고의 대학까지는 모르지만은 본인이 원하신 걸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사주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갈 때 아주 크게 문제없는 그런 유의 사주라고 봅니다. 뭐 이 정도만 돼도 아주 멋진 사주죠. 뭐 이 사주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술년, 임신월, 임진일, 계묘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곤명이고요. 28살입니다. 여자분 사주 어떠신가요? 임수는 언제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죠? 임은 여름에 태어나는 것이 좋고, 임술주는 여름에 태어나는 것이 좋고 봄이 좋다. 왜냐? 임은 큰 물이기 때문에 큰 물은 여름에 가장 많이 필요하고요. 봄도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를 합니다. 가을에도 물론 물이 필요합니다만은 가을은 물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썩어버리죠. 그래서 가을은 큰 물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잘 타지는 못했죠. 그래서 임수가 천간에 어울리면 좋은 거는 간목, 병화, 무토, 경금이 어울리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간목을 처음에 띄웠죠. 그 다음에 뭐 임수가 임수니까 이 사람은 신강신약을 따지면 어떨까요? 임수가 가을에 태어났는데다가 천간에 임까지 개까지 투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강한 사주지요.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입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간목을 천간에 연천간에 띄우고 있고요. 신강한 사주일 때는 내 힘을 빼주는 운이 좋겠죠. 그러면은 목이라고 하는 것과 화라고 하는 것과 토라고 하는 기세를 운에서 찾는 겁니다. 목, 화, 토의 운을 찾죠. 운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토해운, 화해운, 뭐 다음에 화해운, 토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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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운, 목해운, 화해운, 목해운, 목해운, 토해운. 이렇게 따지면은 요 잠깐의 운만 빼고 나면은 아주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 임수가 가을생이면 임일주에 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임일주에 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문창학당입니다. 학문과 학교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임이라고 하는 것을 천간에 띄우고 있는 데다가 사주에 천간에 물이 많으면 머리가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신금이라고 하는 문창학당 기세까지가 있다가 보니 이 사람도 공부를 아주 잘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부도 추론했는데 교화는 희기론에서 간목을 연천간에 띄우고 있습니다. 초년부터 빨리 발달을 했을 것이고 운에서도 나름의 조금씩 받쳐주고 가고 있습니다. 지지의 상황을 보니 묘진이 합도 있고요. 진술의 충도 있고 신유라고 하는 또 반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묘술이 합도 있고요. 지지가 좀 복잡다단하지요. 뭘 하나 뚜렷하게 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리로 흘러가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진술의 충이 모든 합충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진이라고 하는 반국의 기세도 이루어지긴 어렵고요. 묘술이라고 하는 육합의 기세도 좀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 신술이라고 하는 이런 기세까지 진술충의 기세로 인해서 전부 다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술이라고 하는 거는 임수한테는 뭘까요? 이건 전부 다 재고입니다. 재고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사주에 재가 없는데 오행으로 따지면 화가 없습니다. 재가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화가 없다, 재가 없다 이런 의미는 돈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재고라고 하는 기세도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임수한테 술토는 재고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충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직업으로 돈을 벌어들일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고가 계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관을 뚜렷하게 씀으로 인해서 관으로 인해서 돈까지 벌어버릴 수 있고, 이 사주에서 용신을 천간에 식신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격은 어떨까요? 편인격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 사주는 편인격의 기세를 가지고 있는데 식신을 용신으로 씁니다. 식신과 편인이 어울리게 될 때는 도식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도식은 식신하고 그 다음에 편인의 기세까지 두 개가 어울리게 되면은 내 밥그릇을 엎어버립니다는 뜻에서 도식입니다. 도식이라는 말은 내가 먹고 살자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내 밥그릇을 엎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인생의 풍파를 크게 한번 겪을 겁니다. 때로는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은 상황 따라 여러 번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 제일 번의 의미는 이 사주에서 어떤 의미가 제일 먼저 눈에 띌까요? 기토는 늘상 말을 합니다만은 임수는 제일 만나면 안 되는 글씨가 여러 개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를 만나면 안 됩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임과 기가 만나게 될 때는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늘상 얘기했었습니다. 타김의 기세를 늘상 얘기했었는데 임과 기의 기세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보다 보니 임과 기가 분명히 만나는 거는 맞는데 이 갑이 기를 합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타김의 기세가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기는 무에다가 갑에다가 영향도 미치고요. 기는 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갑이 기를 잡아서 임수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해줍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기는 갑하고 놀기에 바빠서 이 갑이 이 기를 보호해서 임이 탁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해주지 못한다. 이 갑의 역할은.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완벽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경험적으로 어떤 사주를 보고 손님을 보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기가 분명히 타김의 기세를 겪기는 하더라. 그래서 아직은 이 사람은 안 왔습니다만은 이때 한번 좀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물론 이때 지나고 나면 무토부터는 또 상황들이 내가 운에서 다 받쳐주고 가기 때문에 한 번의 어려움, 이 도식의 어려움에 운의 기세, 이 갑술 연주를 지나가고 나면은 좋은 의미를 얻을 것 같죠. 운에서도 또 식신과 병관의 기세라 연주에 충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직업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분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이 식신격에 편인격에 식신을 용신으로 쓰고 있다가 보니 용신의 의미가 좋은 의미의 뜻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운은 아마 29대운의 기사대운으로 한번 오므려내서 풍파를 겪어갈 거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재주만큼 뭐가 풀리질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한 번에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30대 후반 39세 무진대운부터는 좀 더 삶이 풀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하면서 상담을 해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좀 매우 늦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뭐 부모님이 뭐 나이도 됐고 직장도 좋고 뭐 이러니까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으란 뜻에서 뭐 결혼을 자꾸 시키려고 합니다. 뭐 선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올해는 28입니다만 여자를 볼 때는 그 전에 봤습니다. 2018년도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부모님은 빨리 결혼을 시켜서 뭐 생활에 좀 안정을 찾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었었는데 저는 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대 기해 대운이기 때문에 좋은 대운도 아닐 뿐더러 뭐 그래서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그래서 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니까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좀 굳이 얘기하면 피해가는 방법은 해외로 가십시오. 부모님한테 좀 틀을 벗어나기 힘들으니까 해외로 가서 공부하러 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큰 틀에서 내가 좀 더 나 자신의 능력을 좀 더 찾으시면서 한 35세 넘어가서 결혼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사주입니다. 뭐 장황하게 막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오늘 수업 이 사주도 어떻게 3개 수업 사주를 나눴었는데 어떻게 공부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편안한 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